안녕하세요.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월 전후 사퇴하고 그 후임으로 김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조짐이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이런 얘기가 퍼지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민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존경하는 나중에 가라는 발언과 특권 내려놓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발언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이 사퇴하고 자신의 정당을 결성한 시점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29%로 하락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드럼에 넣어 바다에 던져진 다음 열어보니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가정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지지하는 구체적 기반은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항상 약 35% 정도였지 않았나요? 심지어 국민의힘도 득표율 5-6%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이재명 후보는 동요될 것입니다. 대선에서 정당의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배지죠? 배지입니다. 사실 배지를 더 달기 위해 그렇게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 지역의 주민까지도 파나봤잖아요. 하지만 그 배지를 못 달게 된다면 당연히 친명교우들도 이 지역을 버릴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제일 먼저 버릴 건 이재명일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버릴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버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친명계 의원들이겠죠. 그런데요.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놓고서 민주당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왜곡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망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서 망했는지 들어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서울권에서 민주당과 국민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의 지지율이 놀랍게도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9%로 상승하였으나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10%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의 신뢰성은 의심스럽고 결과도 일관성이 없다. 이 조사는 4주간의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보여주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의문스럽다. 리얼미터 조사 자체가 편향된 결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김어준의 여론조사나 선동기에 실시된 조사와 유사하게 신뢰성이 없고 편향적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4월 이후부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중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좋게 나온 결과가 없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죠. 4월 이후부터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편향된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보죠. 이젠 더 이상 보통의 그래프가 아닌 것 같죠? 상하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이나 민주당이 약간 앞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때만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정당 지지도의 추세를 볼 때 4월 이후부터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율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지 않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변동이 있는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자 결과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하락을 경험했나요? 갤럽 코리아의 조사 결과 중 하나에 따르면 정부가 설립된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다른 조사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의 결과는 항상 비슷하지만 갤럽 코리아의 결과는 이번에 더 뚜렷합니다. 발음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녹음하는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녹음할 때 내 발음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갤럽 코리아와 리얼미터 중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조사 방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갤럽 코리아는 100% 인적 인터뷰 방식이고 리얼미터는 자동화된 질문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기계 ARS가 질문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사람이 전화를 받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장준송입니다 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 적어도 들어보겠죠? ARS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기계가 전화를 걸고 바로 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리얼미터와 코리아갤럽 사이에는 응답률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실제로 7월 4주에 실시된 최주치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두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코리아갤럽의 응답률은 얼마였을까요?
14%입니다. 반면 리얼미터는 몇 %였을까요? 2%입니다. 백분율은 7%였습니다. 그 자체로 비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갤럽에 따르면 ARS보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조금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누가 ARS 전화에 응할까요? 그래서 이전에 언급한 대로 리얼미터는 우리의 해석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감정과 그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상당히 가혹하지만 객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표를 살펴보면 제주명 정부가 현재 붕괴 상태이며 29%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중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려를 나타내는 배지를 발급해야 한다고 믿는 입법자들에게는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치가 20%로 유지된다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제명의 잦은 사태조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주 사이에는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사례를 보면 미래에는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팝콘을 씹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